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을 열다 초격차 수학, 과학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 지난 수요일 엊그제 저희 국어, 영어 초격차 간담회 참석하셨지요. 아마 그 감동을 잊지 못하셔가지고 또 이 자리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설명회나 간담회를 듣고 이게 감동을 얻는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죠? 이게 아마 우리 수학 선생님, 그 다음에 저 같은 과학 선생님은 진짜 뼛속까지 이과거든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 국어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문과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오늘은 그런 감동을 1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팩트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아마 또 이제 그 감동을 못 잊기도 하셨겠지만 또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많은 참석을 해주신 거는 수학 듣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과학은 사실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냥 좋은 선생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네, 의문으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과학을 쉬워하나요? 어려워하나요? 이게 인자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과학을 쉽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사실 과학은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 생활이 다 과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과학을 자신 없어 하는 걸까? 자, 우리 원장님이 3번째가 설명회를 같이 했었는데 계속 이제 예시를 드는 지문이 있어요. 2019년 수능 국어 킬러 문항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좀 이상한 문제 있어요. 굉장히 지문이 길고 지금 보시는 31번 문항인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죠? 요거는 지금 그 앞에 보기만 나와 있는 거고요. 지난 수요일 날 공개 드릴 때는 전체 지문이 한 2페이지 넘어가면서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보기 지금 읽고 계시는데 과학을 쉬워하는 아이들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눈이 머무는 자리가 틀립니다. 과학 지문은 다르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과학 용어를 포인트를 잘 잡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 과학을 했던 아이들이라면 특히 고등학교 이과일 필요도 없어요. 통합과학까지, 중등과학까지 했던 아이라면 지금 이 문제에서 과학적 용어 또는 눈여겨봐야 되는 용어의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부피 요소, 앞에 나오죠.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 밀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밀도는 우리 초등학교 때 나오는 과학 개념이죠. 질량이 나오고요.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질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만율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지금 이 지문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다? 만율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알고 있었던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밀도 개념과 질량 개념,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예요. 야, 밀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해? 자, 어머님 혹시 밀도가 뭔지 아십니까? 밀도가 뭘까요? 이게 지금 민지 어머니 정답에 가까우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다 이래요. 단위 부피당 질량요. 부피분의 질량이었나? 질량분의 부피였나? 그램/세제곱 센티미터요. 이러고 있어요. 밀도가 뭐냐? 초등학생들 바로 대답합니다. 밀1 정도죠. 얼마나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게 밀도입니다.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밀도라는 개념을 바로 말하지 못할까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예. 중학교 개념을 잘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과학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뜻글자예요.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 나오는 과학 용어만 잘 배워도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맥락을 분류를 잘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과학을 당연히 재밌어하고 자신 있어 합니다. 물어보는 포인트를 알거든요. 제가 오늘 이 지문에 대해서 그 보기를 보고 맞고 틀리고까지 강의하진 않겠습니다. 만유인력이 무엇인지까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밀도는 뭐라고요? 오늘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과학 들을 거 하나도 없는데 오늘 아이한테 과학 설명회 들었어요. 이야기 하실 거잖아요.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밀도는 뭐라고요? 미란 정도.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게 교육하셔야 돼요. 질량은 뭘까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량입니다. 물질 고유의 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광자라고 하는 빛. 그 예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과학이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아무 맥락 없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들은 고유한 질량을 가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점은 사실 중학교 때는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 영재고 준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만유인력은 다 알아요. 이제 좀 적응하셨죠? 만유인력 뭐죠? 만물은 있다. 뭐가? 인력이. 잡아당기는 인력을 갖고 있다. 왜요? 만물은 전부 다 뭘 갖고 있으니까?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들은 질량을 가진 또 다른 물질과 뭘 가진다? 만유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달이 도는 거고, 사과를 던지면 사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중력의 개념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중력을 만유인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만유인력의 근원인 질량이나 질점의 개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느냐. 텍스트로만, 아이들이 글자로만, 기호로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에 해주지 않거든요. 누가 필요하다?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사실 저는 요 앞에 지문이나 앞에 보기나 긴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보기만 보면 1, 2, 3, 4, 5만 봐도 잘못된 지문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나 영재고까지 준비했던 의문, 본질적인 질문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은 바로 답을 고릅니다. 오늘 답은 알고 가셔야 되죠. 항상 이 문제 한 3번은 보셨을 텐데 답은 뭐다? 2번입니다. 핵심이 뭐냐? 태양의 중심에 있는 어떤 질량 스몰 m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힘과 질량에 있는 똑같은 질량 스몰 m이 여기 있는 태양 전체를 당기는 힘이 같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만유인력은 질량 때문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럼 그 만유인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질량이죠. 근데 질량이 2개잖아요. 그럼 만유인력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놈의 질량과 이놈의 질량. 2 질량의 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량이 지구를 당길 때 하고 지구와 스몰 m 사이의 만유인력과 지구에 있는 스몰 m과 태양의 전체 질량을 당기는 이 둘 사이의 만유인력이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느냐면 만유인력 알아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당긴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야, 1kg하고 2kg 있어. 질량이 2배지. 그럼 1kg이 2kg을 당기는 힘이 클까? 2kg이 1kg을 당기는 힘이 클까? 누가 더 클까요? 똑같죠. 이 둘 사이에 발생하는 만유인력 자체가 2 질량의 곱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얘가 10N으로 당기면 얘도 동시에 뭐다? 10N으로 당기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인 거죠. 이 맥락이 따로 다 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유인력을 배웠는데 뭔지 아는데 질량, 밀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이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오셨으니까 요 답은 2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알고, 과학은 용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꼭 저한테 맡기지 못할 상황이시라면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과학 개념을 배울 때 나 과학 공부하고 왔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계속 질문을 하세요. 용어에 대해서 그 아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밀도가 뭐야? 너는 밀도 배웠어. 밀도가 뭐야? 밀원 정도야. 말장난처럼 아이들이 이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얼중얼 나오다 보면 그럼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과학은 정량적인 분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필요하다? 이제 단위나 기호나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식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잘못된 오개념과 그 다음에 과학을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밀도는 뭐다? 물질의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텍스트를. 밀원 정도잖아요. 빽빽하게. 야, 물이 밀도가 커. 얼음이 밀도가 커. 얼음을 띄워보면 물 위에 얼음이 뜨잖아요. 밀원 정도가 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밀도는 뭐다? 밀한 정도다. 자,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한 6개 정도 오늘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도 6차 교육과정이죠. 네, 뭐 지금도 배우는 중요한 중학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과학 용어들입니다. 부도체 느낌 오시죠? 그냥 처음에는 뭐라고? 도체가 아닌 거. 그렇지. 도체, 뭐지? 전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체가 아닌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도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도체는 뭐야? 전기가 잘 통하는 거. 전기가 왜 잘 통하지? 자유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하게 과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도체. 반만 도체인 거. 어떨 때는 도체가 됐다가 어떨 때는 도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전기 안 통하는데 온도를 높여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가끔씩 전기가 통하는 거죠. 부정합, 뭐죠? 지구과학 용어입니다. 정합이 아닌 거. 근데 우리 6차 교육과정 배우셨던 이과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정합 지구과학에서 침식되었다가 지층이 다시 융기되었다가 꼈다가 다시 침강해서 만들어진 거. 정합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 틀려버리면 내가 이거 잘 모르구나. 정합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정합은 뭐죠? 시간적인 격차 없이 연속적으로 쌓인 층, 지층, 정상적인 지층. 그럼 부정합은 뭐냐? 그 중간에 습곡했다, 융기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쌓일 때, 지층이 쌓일 때 불연속적으로, 시간적인 불연속적인 끊김이 있는 층. 어렵지 않죠? 과학이 이렇게 쉬워요. 용해도 느낌 오시죠? 용해되는 정도. 우리 애들한테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용해도, 누가 더 용해가 잘 되냐를 비교할 때, 용해도 이야기할 때 용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용해가 뭡니까? 그치? 용액이 되는 과정. 용액은 뭡니까?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서 균일하게 섞이는 것. 그러면 소금물의 용질은 뭐죠? 물에다가 소금 탄 거니까 소금이죠. 사이다에 기체가 있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용질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소맥. 어머니들 좋아하시죠? 자, 소맥은 뭐죠? 뭐가 용질일까요? 보통은 이제 액체가 용매가 되고 녹여주는 물질, 용매.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질. 그래서 소금물에 소금이나 설탕물에 설탕이나 또는 이산화탄소, 사이다 이산화탄소가 용질이 되는데 액체끼리 섞일 때 소맥 같은 경우에는 질량 작은 게 용질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해도는 뭐냐? 용매 100g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
근데 아이들이 이거 그람수, 뭐 용질, 용매 이런 거 생각하다가는 용해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그 느낌을 놓친다는 겁니다. 용해되는 정도? 그거 어떻게 비교하는데 이제 그다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5번째. 동소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물체. 이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같은 소리가 나는 물체. 이제 애들이 이제 조금 장난친다고 이제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과학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잘했어. 박수 쳐줘야 돼요. 동소체가 뭐지? 내가 뭘 까먹었나?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나? 난 역시 이과가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물체. 뭐가 있을까요? 산소. 산소는 O2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산소 원자 2개가 만나서 산소 분자가 됩니다. 오존. 오존이 뭐죠? O3. 오존 기체 알죠?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층권에 있는 O3가 산소 원자 3개가 모여진 거예요. 산소 분자와 오존 분자는 동소체죠.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체니까. 이해하시겠죠? 비슷한 용어. 화학하면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걸 이제 따로따로 용어를 기억하지 않고 용어를 뜻을 기억하지 않고 이상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걸 골라야 되는데 이걸 고른다거나 이 두 개념을 헷갈려 해서 이제 나중에 과학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울 때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 제대로 모르는 거죠. 동위원소. 뭘까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예요.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체랑 완전 개념이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위치가 어딜까? 어디겠습니까? 원소가 있는 곳. 주기율표죠. 수소.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 번호가 1번입니다. 그죠? 근데 중수소도 있어요. 삼중수소도 있어요. 걔네들의 관계가 동위원소죠. 왜? 주기율표에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뜻을 알면 과학이 굉장히 쉽습니다. 과학은 살아가는 이치,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잘못 배워서 그렇다. 오늘 이 6가지는 오늘 뒤에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과학 좀 싫어하는 또는 과학을 좀 좋아하거나 자신 있어 하는 아이들의 이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과학을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과학을 재밌어 하고 있는가? 싫은데 억지로 엄마가 시켜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 못하는 아이들은 점점점 말수가 줄어들어요. 걔네들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과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교과서가 나와 있지? 왜 이런 게 텍스트에 안 들어가 있지? 근데 내가 교과서를 지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이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과포자 들어보셨습니까? 수포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을 포기하는 자, 수학을 포기한 자가 많을까요? 과포자가 많을까요? 아이고, 수학 포기한 자 많죠. 자,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 과목별로 수학, 과학 둘 다 1등입니다. 11% 넘었어요. 그러나 중3 때는 과학 포기자가 더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 좋아하던, 자신 있어 하던 과학을 점점 포기할까요? 이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보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1까지 이제 보잖아요. 같은 날 이제 애들을 같이 이렇게 대하잖아요. 과학 시간에 가장 디프레스 되어 있는 아이들이 중3이에요. 지금 중1, 초6 난리 났어요. 과학 영재야. 뭐 탐구든 뭐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초6, 중1 과반 이상은 메이저급 의대예요, 벌써. 마음이 거기 가 있어. 과학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듭니다. 잘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중3들 보면 일반고 고1, 중3들 보면 잘못 배운 거예요. 단추를 어디서부터? 중1 때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우리 중1 중에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내가 의대 보낼 수 있다. 메이저급 의대 너는 갈 수 있다 이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개인 상담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 나 좀 과학에 자신이 없어져요. 야, 이제 중1이 뭐 시험도 안 쳤는데
잘한다 못한다는 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잘하게 보이는 친구가 이제 다크호스들이 나타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최고였는데 나보다 조금 못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 없어 하는, 그게 중3 때 적나라하게 이제 갈라집니다. 특히 부산은 더 그래요. 왜? 수학과학 영재고나 과거에 진학을 하면서 수학과학 공부를 극단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갈 수 있는 캐파는 정해져 있습니다. 250명 가요, 매년 중3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아이들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가다가 이제 다 떨어질 아이들이긴 한데 그 0.1%의 그 영재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3년에서 6년, 초등학교 3학년 연재원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극단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어머님도 오신 김에 과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옆에 아이가 하니까 우리 애도 해야지. 또는 옆에 아이가 저만큼 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교과과정은 다 아시죠? 중학교 때는 중등 과학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을 제가 오늘 좀 많이 강조를 드릴 텐데 우리는 공통과학이었잖아요. 그죠? 공통과학은 이렇게 문이과 통합해서 다 배웠었습니다. 그때. 근데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통합과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과 편제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이 통합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연계성을 좀 보시면서 과학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과학은 중학교 때 배운 거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랑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70% 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 과목이 8과목, 이제 수능에서 선택을 2과목 하도록 되어 있는 과목이죠. 보통 고2, 고3 때 과학 탐구 과목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등 과학은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볼 수 있는 게 이 아이의 완성도, 중등 과학의 완성도를 볼 수 있는 게 시험밖에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내신 시험, 그 다음에 통합과학 역시 고1 내신 시험. 고2 때는 과학 탐구 8과목 중에서 몇 과목? 2과목. 일반고에서 선택하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과목 2과목을 아이들이 시험을 치게 되고 고3 때 이제 수능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대입 가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 아시죠? 자, 고등학교 내신이 이제 대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통합과학의 비중이. 내신은요, 고등학교 내신은 지금부터 고등학교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낭패를 보십니다. 여기 수영구, 남구 이제 옆집에 고등학생 키우는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맨날 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고등학교 이런 데였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아이도 혹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뭔지 아십니까? 물리! 당연히 싫어하겠죠. 제가 아까 전에 과학은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물리라는 과목은 운동, 움직이는 거에 대한 학문입니다. 얘가 왜 움직이지? 왜 돌지? 왜 직진 가속 운동을 하지? 힘이 어떻게 가해지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전자기학이고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역학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빛과 소리, 파동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빛과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화학은 그냥 한마디로 물질과 반응에 대한 학문이에요. 결국 이 과목은 분류만 잘하면 돼. 너무 쉬워. 호돈성 물질, 순물질, 혼합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시험을 못 쳐요. 다 틀려. 왜? 호돈성 물질을 가르쳐주고 호돈성 물질을 시험 안 치잖아요. 그게 아닌 거를 내거든. 그걸 같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2학년 때 배웠던 걸 떠올려야 3학년 때 이 내용과 구분되는 2학년 때 내용을 같이 비교를 해서 배울 텐데 이때 배우는 거랑 3학년 때 또 따로 배우는 거야. 다 까먹었죠, 애들이. 제대로 화학에 대한 전체 맥락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만 잘하면 화학은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심플한 과목입니다. 생명과학, 이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작에 대한 학문이죠.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지구과학,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거니까 직권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하늘, 대기가 어떻고 그 다음에 바다, 물이 어떻고 바깥, 외권, 별, 달, 해, 지구 바깥 세대, 이게 다예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럼 중등과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화학, 생물, 지학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이 있어요. 우리 아이 중학교 과정 다 끝났는데요. 어떻게 알아보시면 된다고요? 용어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주절주절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운동, 힘,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 전환, 오음의 법칙이 뭔지, 자기장이 뭔지, 전자기 유도가 뭔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화학, 물질의 구성과 반응, 반응이 다른 말로 변화죠. 변화의 다른 말이 반응입니다. 그럼 반응, 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이거밖에 없어요. 결합, 종류가 이거밖에 안 나와. 굉장히 쉽죠.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이거 물어볼 때는 이제 이게 예외로 나오겠죠. 아닌 것은 이게 찾으면 됩니다. 헷갈리게 낼 때.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 끝. 생물, 광합성 영양소 유전 진화. 이거에 대해서 그 기작을 아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용어와 함께.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직권, 수권, 기권, 외권 끝! 이게 중등과학 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힘들어할까? 자, 통합과학을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보는 내신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끝납니다. 왜 어머님들이 우시는지 아시겠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미 4분의 1의 성적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3학년은 없어요, 내신이. 그 한 번 한 번의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중학교 때 내가 A 받다가 90점 이상 받았다가, 물론 중학교 때 90점 이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자녀분이 첫째인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다 중고등학생이신가요?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우리 찬이 어머님, 첫째가 초6이신데, 지금 중학교 이제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치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바로 이제 내신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지선다만 잘 풀면 아이들이 시험 잘 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A가 아니야. 선생님 90점 이상 다 A 준다면서요. 25%가 A인데 우리 아이가 A가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바로 서술형과 수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던 오지선다만 잘 풀면 되는, 찍어서 점수를 낼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서술형은 얼마나 까다롭게 낸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아까 전에 어떻게 배운다고요? 과학을 요약식으로 배워요. 특히 선행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배웁니다. 밀도 뭐야? g분의 세제곱센티미터요.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서술형에 요구하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이해하고 서술을 해낼 수 있느냐? 전부 다 감점당해 옵니다. 쟤는 어디가 틀렸는지도 몰라. 그렇게 2학년, 3학년, 중등 내신을 망친 아이들이 고등학교 더 안 나오죠. 상위권 아이들일수록 중학교 때 과학은 그래도 암기 과목으로 어떻게 버텨왔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성실하게 하면 돼. 근데 고등학교 내신이 안 나와요. 왜? 고등학교는 단원별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섞어서 물어봐요. 단원 요만큼 딱 소단원 치고 시험 문제 풀면 다 맞거든요. 그 조건에서 벗어나는 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화학이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거, 헷갈릴 만한 걸 다 들고 와버립니다.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나 열심히 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이거는 인근 요 주위에 수영구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지금 이제 전부 다 학교 알림이 가시면 우리 학교의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매년 공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동모고 학교 지금 이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단위수를 제가 지금 박스에 해놨어요. 국어 단위수 몇 개죠? 한 학기당 단위수가 4입니다. 그죠? 수학 4입니다. 영어 4, 사회 3, 과학 얼마라고요? 5입니다. 과학 탐구가 더 붙어가거든요. 문이과 통합인 거 아시죠? 통합과학이
내신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단위수도 높아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과목이라는 겁니다. 단위수가 4고 3이고 이게 다른 거는 뭔지 아시죠? 학교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국어, 수학이 3인 게 있더라고요. 근데 과학은 다 4 아니면 5예요.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비중이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똑같은 내신 뭐 등급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얘는 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자면 얘는 400점, 얘는 500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과학의 단위수가 크다.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과정이. 통합과학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선행할 때 중등과학하고 바로 뭐합니까? 원합니다. 왜? 영재고 과고는 바쁘거든요. 우리 아이들 과학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통합과학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중등과정과 지금 통합과학 단원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고등학교 때 6차 교육과정으로 배웠던 공통과학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게 물리인지 화학인지 헷갈려. 지금 보시면 제목은 대단원 제목 1단원이 물질과 규칙성이에요. 총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의 규칙성을 이야기하면서 빛과 파동, 분자운동, 상태변화, 물리화학, 생물지학 다 나옵니다. 이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긴 빅 히스토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첫 이야기가 빅뱅 이야기예요. 빅뱅. 우주가 한 점에서 생겼다니 믿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충격을 아이들이 가진다니까요. 배경 지식이 많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단원이 시스템과 상호작용. 요거는 약간은 지구과학하고 역학 부분, 그러니까 물리 부분이 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학적 시스템의 환경과 생태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이 대단원 3단원 변화와 다양성. 화학 변화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질의 구조나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가 또 같이 화학과 함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단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다? 중등과정과 연계된 고등과정. 이거는 지금 탐구과정이고요. 탐구과정, 물리화학, 생물지학 1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게 통합과학이고 중간에 있는 게 중등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등과학을 빨리 하고 고등과학 빨리 하고 다 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대학 입학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뭐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예전에 1년 전에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는 그냥 과탐 수능 1등급이라고 적었어요. 아니 1등급도 아니야. 만점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최저 등급까지 마지노선을 이야기할 때 보통 2등급 합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2등급도 굉장히 잘하는 거더라고요. 네. 상위 11% 안에 드는 게 부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고교 내시는 뭐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성실하면 좀 어느 정도 챙겨져요. 자, 그런데 여기가 목표가 의대인 아이들, 수도권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고교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갑니다. 우리 학교, 내가 이 학교, 인근 학교 고교에 진학을 했었을 때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내 진로가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타겟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계산하고 들어가요. 거기 선생님이 누군지 성향이 어떤지 내신 문제까지 다 보고 갑니다. 근데 우리 부산 아이들은 뭐 그냥 과거 영재고 준비하다가 떨어지면 의대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못 가죠. 네. 왜? 고등학교 현실이 너무 다르거든요. 고교 내신 학생부까지는 뭐 이제 비교과 조금 준비하고 목표가 좀 목표가 뚜렷하고 성실한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에 있는 상위권 아이들, 극상위권 아이들 포함해서 상위권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쉬우니까 좀 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열심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점수가. 다 만점 받아버리는데요. 그럼 수행평가 한두 문제에서 뭐 기한 뭐 빨리 내고 안 내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등급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선택 과목을 언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수능 과목을 선택한다는 거는 포기한다는 거죠. 극상위권일수록 의대가 아니라 인서울 하려고 하더라도 과탐 수능은 절대로 3학년 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포션이 60%예요. 내신이
수능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중학교 때 중등과학, 통합과학, 탐구 과목까지 어떤 연관성과 흐름, 맥락을 좀 알고 과학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탐구 보고서예요.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신 막 하는데 내 진로가 의대야 또는 생물이야. 그럼 생물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네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한 게 있느냐. 소논문 대회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동아리 활동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고서로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써본 적이 없어. 탐구를 해본 적이 없어. 가설, 변인 통제, 주제조차도 못 정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내신 챙긴다고 부산 아이들은 아예 맡겨버리거나 시도할 생각조차도 안 해요. 이 대입 전형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이미 베이스는 수능 포션 60%, 내신 40% 다 챙겨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능 과목 2과목 시작하고 가셔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수능 만점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학, 탐구 몇 과목? 2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화생지 1, 2, 총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마지노선이 몇 등급? 그 2등급이라고 말하는 게 수능으로 의대는 절대로 못 가죠. 내가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수시로 가는데 최저 등급, 수능 최저가 2등급입니다. 요 과탐에서는 2등급 이상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3등급 받는 순간 합격해도, 수시 1차 합격해도 등록이 안 돼요. 입학이 안 돼요. 자, 그럼 그 2등급이라는 이 마지노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 만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몇 문제인지 아십니까? 20문항입니다. 몇 분 만에 풀게요? 시간은 짧아요. 30분. 그럼 한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20문항이 기본 개념 12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유형 반복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보통 아이들이 고3 때 수능 선택하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수능 선택하고 3월 모의고사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지 점수가 나옵니다. 더 공부할 게 없거든요. 그때 이제 요 점수들이 다 나옵니다.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6개월 공부하면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기본 개념, 아까 전에 용어 정확하게 알고 분류만 제대로 잘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자료 분석, 표 그래프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이게 뭘 알아보는 실험인지 탐구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료 해석이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이거는 절대로 2분 안에 풀 수 있다. 5분 안에도 못 풀어요. 노가다 하다가 어쩌다가 탁 걸려야 돼. 요령이 좀 필요한 문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다 3문제가 나옵니다. 2문제 아니면 3문제. 1, 2 다 비슷비슷합니다. 모든 과목이. 자, 근데 이 뭐 킬러 문항을 계산 문제로 줄 수도 있고 노가다로 줄 수도 있고 그다음 완전 이상한 조건을 이제 넣어서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과목과 연결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킬러 문제는 맞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부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산의 상위권 아이들은 일단 기본 개념부터 먼저 제끼고 풀어요. 왜? 이건 내가 어차피 못 푸는 거니까. 이거 다 풀어도 몇 점? 지금 그 3점짜리와 2점짜리가 있죠. 3점짜리 10문제, 2점짜리 10문제 그렇게 해서 50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2점짜리겠죠. 2점짜리. 자, 그럼 이거 다 맞춰야 36점입니다. 자료 해석까지 표나 그래프, 변인 통제, 탐구를 해야 이것까지 맞춰서 몇 문제? 41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 다 맞추고 41점 받고 나서 킬러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맞아줘야 이게 2등급입니다. 그럼 부산 애들은 2등급이 나올 수가 없죠. 킬러 문제 제끼고 푸는데. 거기서 여기 하나 더 틀려버리면 3등급이에요. 어머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벌써 1, 2 다 해요. 수능 문제 풀던데요. 2점짜리는 계속 풀 수 있죠. 연습하면 다 풀립니다.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그걸 계속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 탐구 과목 선택하실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직 뭐 고3이 아니니까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학습의 태도. 자,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중학생일 때, 중학교 1학,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1 아이들은 토의, 토론, 탐구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몰라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동소체, 동이란 소리가 나는 물체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말을 해야 아이들이 이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과학 지식을 내가 자꾸 아는 척을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는 척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받기 싫은 거야. 근데 내가 틀려야 돼. 많이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제 과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맥락을 잘 잡을 수 있다. 과학 용어를 계속 그 비 맞은 중처럼 계속 중얼중얼 거리게 만들어야 돼요. 학원에서 오는 길에 나 오늘 과학 시간에 뭘 배웠어. 중얼중얼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매일 수업을 하면 레포트가 나갑니다. 뭐 국어나 영어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 내용 굉장히 심플해요. 오늘 수업했던 내용의 용어들만 최소 5개에서 6개 정도. 그럼 아이들이 집에 가면서 선생님 레포트를 받으면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께 같이 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제 오늘 배웠던 거 그 용어를 머릿속으로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죠. 엄마가 이거 받았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런 작용으로 계속 용어를 말하게 하셔야 돼요. 표현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 학습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전기는 운동을 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쓰기 귀찮아가지고 E라고 써요. 당연히 틀렸죠. 어떤 선생님이 그거 이쁘다고 맞다고 해주겠습니까? 애들이 학원 선생님이 간단하게 가르치는 그걸 그대로 자기가 안다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서술형 평가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 개념도 서술하는 연습,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과학 개념을 배울 때부터 시키셔야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제가 40분이나 썼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의문에 맡기시면 됩니다. 결론은. 자, 저희 의문은 이제 과학 용어와 개념, 내신과 수능을 연계해서 알아야 되는 과목별, 물리화학, 생물지학의 어떤 맥락을 잡아주는 수업이다. 그리고 독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적으로 줘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난 2월에 올해 이제 저희가 같이 읽었던 책이 지대 논리 아세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시리즈가 올해 나왔어요. 올해 초에. 애들이 그걸 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빅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철학 이야기가 나오고 불교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읽겠어? 이랬더니 앞에 우리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빅뱅부터 그 이야기를 해달래. 제가 보니까 우리 통합과학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우리 통합과학 교과서를 보면 이거 어떻게 과학 공부해야 될지 답답한데 거기에 스토리가 이원론적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골라서 선생님 이번에 불교편을 해달라는 거예요. 했지 않습니까? 이제 철학편 남았습니다.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이 확장되어야지만 고등학교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저희 과학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은 교과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빠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과정으로 시작한 저희 중학교 1학년들이 지금 이제 12월에 와 있는데 중3 과정이 지금 보면 이제 5월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하이탑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 지식과 맥락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진도를 빨리 빼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6월에 통합과학 과정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생물원, 화학원 이렇게 2과목을 지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물리 전공자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물리 1을 꼭 치고 싶어요. 물리 2도 쳐서 서울대 갈래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과 수업입니다. 저희 중등 비교과는 주말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제가 탐구 보고서를 교과 시간에 지금 비교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본격적인 교과 수업, 지루한 이론을 배우기 이전에 과학에 대한 흥미, 일상생활과 연계한 과학 개념들을 다 들고 옵니다.
커리큘럼 똑같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6주차로 이제 커리큘럼이 돌아가는데요. 첫 주에 주제 찾고 팀 짜고요. 그 다음에 이론 및 탐구 설계, 그 다음에 실험을 3주차에 진행을 하고, 결과 보고서, PPT 발표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 PPT 발표 공개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 원생들 모두가 다 옵니다. 중학교 1학년 발표 수업에서는 어머님들, 친구, 동생, 그 다음에 밑에 애들까지 저희 원에 전부 다 오픈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술회가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하반기부터 5회 진행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3회, 그 다음에 1학년들 4번 진행을 했네요.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점점 어머님들이 공부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이들 책을 내줬거든요. 이제 그거 샘플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는 이론 평가를 합니다. 이 탐구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알게 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들은 제가 주제 풀을 중등 교과과정과 연계된 내용들을 줘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했던 내용보다 탐구를 하다 보면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 그 내용이 나왔다, 수업에 대한 게 나왔다,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 교재 표지고요. 보시면 저자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의문의 아이들이 작성한 자기의 책이에요. 탐구 프로젝트 보고서의 저자가 되는 거죠. 지금 중등생들 4팀 자료를 제가 이제 첫 교재로 이렇게 샘플링을 했는데 증정으로 이제 드릴 거고, 학원에 오시면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이나 외부생 어머님들은 오셔서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오픈할 겁니다. 아이들이 쓴 책자인데요. 이게 80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 주제당 20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제가 내용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뭐 아이들 했던 뭐 조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저자 이름들, 그 다음에 얘네들 새벽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그 지금 12시인데도 뭐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던 첫 번째 조였고요. 그 다음에 달고나 프로젝트. 이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했던 실험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황금 비율 찾기 이렇게 해서 이제 달고나를 한 40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막 형 누나들이 와가지고 막 시음에 점수 매겨주고, 그걸 평가 데이터로 해서 아이들이 황금 비율을 찾았던 탐구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바이러스 불활성화 효능 같은 경우에는 인근 부경대학교 이제 바이러스학과 찾아가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했던 실험의 내용이 손소독제 제형을 5가지로 이제 그 시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혼자 못 살잖아요. 숙주, 세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세균을 죽이면 안 되겠죠, 시료가. 이게 좋은 소독제라면 시료는 가만히, 세균은 죽이지 않고 바이러스만 불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런 재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손소독제 하면 에탄올 많이 이제 떠오르는데, 포비돈 요오드가 이게 세포는 가만히 있고, 세균 세포는 가만히, 숙주 세포는 가만히 있고, 그 바이러스를 죽인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기사 났죠.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 아이들은 이제 이 짜릿하겠죠. 이 경험을 했던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마스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했던 팀도 있고, 산호수 미세먼지. 요 4팀이 이제 이번에 첫 버전 1 교재로 지금 이제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5주차에 어머님들 공개 수업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개 수업 참여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요거는 이제 중1 어머님들 9월에 첫 발표회였어요. 정말 성숙한 연구와 발표 질의응답까지 그리고 처음 한 프로젝트였는데 훌륭했다, 몰입 집중하는 모습 멋지다, 뭐 이런 좋은 후기를 주셨고요. 이게 질문이 10가지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소감 한마디 이제 적어달라고 했던 그거 이제 구글 설문지였는데, 요건 이제 얼마 전에 했던 10월에 그 지난주 했던 초육 발표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그 3번째 봤거든요. 근데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 이제 좀 탐구를 하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멘트들 믿고 가겠습니다. 역시 의문. 네. 좋은 선생님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우리
화학도 이제 하시겠지만 영어, 국어, 특강의 선언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찍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자, 중1은 탐구 프로젝트 저자, 자기 책 하나 만드는 거.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간다 그러면 굉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나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발표회를 하면 2개, 또 다른 학년이 하는 거 참여를 하면 6주에 4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공유를 해요.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러면 이건 매력적이야. 아까 전에 중1들 친구처럼 초육이 했던 거 젤리 몇 개 사주고 야 우리 이거 좀 빌려갈게. 그래서 더 멋진 퍼포먼스를 만들고, 이게 저는 공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중고등 내신 1등급을 목표로 과학 개념, 용어를 철저하게 교과 과정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중2는 고1 3월 모의고사가 중등과정 전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 칠 땐 다 맞아요. 이게 섞어 놓으면 아이들이 헤매요. 그런 것 때문에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과학은 1등급 무조건 받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패한 적 없어요. 중3, 고2 3월 모의고사는 통합과학 내용입니다. 모의고사가. 그래서 실제 수능 치는 과목은 고3 때부터 치겠지만 고2 3월 때는 이제 통합과학 모의고사 2등급까지, 전 범위에 대한 2등급 이상까지를 중3 상반기에 만들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는데 유익하셨나요? 예, 우리 아이들 과학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으시겠죠? 네, 부디 좋은 선생님 만나시길 바라고. 네, 우리 아이들, 부산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TO는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는데 우리 멋진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김동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